전국에 계시는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 4강 시간인데 건축법에 나오는 건축물의 정의와 그리고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축법 전체를 공부하는 건 아니고요. 건축법에 나오는 건축법에서 우리는 이제 시험 문제는 공법, 부동산 공법에 7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러나 한 문제 정도는 책에 없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고요. 6문제는 기본적인 문제가 출제되는데 반드시 한두 문제는 용어의 정의에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건축법 제2조에 나오는 건축물의 정의가 뭐냐. 건축법의 제2조는 용어의 정의가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전체적인 용어의 정의가 아니라 건축법에 나오는 건축물의 정의와 용도별 건축물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축법에서 말하는 건축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그러니까 토지 위에 있는 모든 공작물을 말합니다. 공작물 중에서 기둥과 지붕과 지붕 그리고 기둥 또는입니다. 또는 벽. 그러니까 지붕과 기둥이 있고 또는 벽도 있다는 것이지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따른 시설물입니다. 이에 딸린 시설물을 말한다. 다시요. 건축법에서 말하는 건축물은 토지 위에 정착하는 모든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어야 돼요. 자, 이 지문을 해석해 보세요. 지붕과 기둥이 있어도 건축물이 될 수 있고요. 지붕과 기둥이 없고 벽만 있어도 건축물이 될 수 있고, 지붕과 기둥과 벽이 있으면 더욱더 훌륭한 건축물이 되겠죠. 그래서 세 가지가 다 있어도 되겠고, 지붕과 기둥만 있어도 되고, 지붕과 기둥이 없고 벽만 있어도 건축물이 될 수 있습니다.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말한다. 그러나 건축물은 이 지표 공간에 있는 고가에 있는 공작물과 또 지하 공간에 있는 모든 공작물도 건축물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건축물을 고가에도 설치할 수 있고 지하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표 공간 외에 공중 공간에도 설치할 수 있고 지하에도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데요. 어떤 것이냐?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이런 것들.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 이러한 것을 말한다. 또한 이러한 사무실,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공장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 대통령령에는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에는 시행령을 말하겠죠. 시행령에는 용도별 건축물의 범위가 나옵니다. 이것이 용도별 건축물의 범위는 29개 용도가 나옵니다. 29가지. 단독주택, 공동주택부터 시작해가지고 29가지 용도별 건축물의 범위가 나오는데요. 특히 용어에서 아주 시험에 잘 나오지요. 건축법에서 말하는 건축물이란 반드시 지붕과 기둥과 벽이 있어야 건축물이라고 한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지문이 틀리는 겁니다.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말한다. 그런데 그 시설물은 공중에도 있고 지하에도 있는데 어떤 거냐? 사무소가 있고
공연장이 있고 점포가 있고 차고가 있고 창고 등이 있는 시설물을 우리는 건축물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용도별 건축물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29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1번 단독주택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 건축법상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 이렇게 앞글 쳤다 가지고 단다다공입니다. 단다다공.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단독주택은 다 아시겠고 다중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학생이라든가 직장인들, 학생이라든가 직장인들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하는 거지요. 여러 사람이 장기간 동안 거주 목적으로 만든 것이 다중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다중주택은 실별 뭐가 없어요. 실별로 욕실은 있습니다. 실별로 호수별로 욕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실별로 뭐가 없다. 뭐가 없습니까? 취사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취사시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으로 취사하는 거지요. 실별은 욕실은 있지만 취사시설은 없다는 것이 다중주택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다중주택은요. 바닥면적이 바닥면적입니다. 바닥면적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여야 됩니다. 다중주택은 바닥면적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그리고 층수는 지하층은 제외되고요. 3계층 이하여야 됩니다. 층수는. 3계층 이하. 여러분 지하층은 층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하층은 층수에 건축법상 지하층은 층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하층은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다중주택은 학생들이라든가 직장인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실별에는 욕실이 있지만 실별로 취사시설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중주택은 바닥면적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공간으로 3계층 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가구주택입니다. 자, 이건 다중주택이 되겠고요. 다가구주택입니다. 다가구주택은요.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계층 이하입니다. 3계층 이하. 3계층 이하가 되겠고요. 그리고 1층에는 전부가 필로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 1층에 다가구 주택 보면 1층에 필로티 기둥이 있고 뭐가 있나요? 주차 공간이 있잖아요. 1층에는 필로티가 있는 주차장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고 주로 1층에는 뭘로 쓰고 있어요? 주차시설, 주차장, 주차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필로티 구조가 되어 있고 일부는 주택 이외의 용도,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다는 거죠. 뭐 창고라든가 또는 뭐 조그마한 점포라든가 하여튼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1층에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고 일부는 주차시설이고 일부는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데 이거는 층수에서 제외됩니다. 이것도 층수제외입니다. 층수에서 뭐 한다? 제외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 다가구 주택은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그리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것.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것. 이런 것들이 다가구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가구 주택은 소유자가 1인이죠.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공유자,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할 수 있는데 보통 다가구는 소유자가 1인이기 때문에 단독주택에 들어갑니다. 자, 다가구 아시겠죠? 다가구는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그리고 주택 층수가 3계층 이하이고, 그리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것이 다가구 주택이 되겠고요. 네 번째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단독주택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상 용도별 건축물의 범위의 1번이 단독주택인데,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이 있다. 다중주택은 주로 학생들이라든가 직장인들이 장기간 거주하는데요. 3계층 이하이고 바닥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일 것. 그리고 중요한 것은 층별로 호수별, 그러니까 호별로 뭐가 있습니까? 호별로 실별이죠. 1호실, 2호실, 실별로 욕실은 있지만 취사시설은 설치가 될 수가 없다.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의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 자, 1번은 단독주택이고요. 2번은 공동주택입니다. 자, 공동주택은 5가지가 있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앞글 쳤다 가지고 아연다기.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기숙사, 아연다기.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단다다공.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그리고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 공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인데 아파트는 5계층 이상의 주택입니다. 아파트는 5계층 이상이 주택인 것이 아파트가 되겠고요. 연립주택은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초과합니다. 여기 다가구는 660제곱미터 이하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연립주택은 660제곱미터를 초과합니다. 660제곱미터 초과하고, 연립주택은 층수가 4계층 이하인 주택입니다. (4계층) 이하인 주택. 층수가 4계층 이하인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세대는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지요. 바닥 면적 합계가.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그러면서 역시 층수가 4계층 이하 주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층수가 5층인 게 많죠. 4계층이 주택입니다. 이하가. 그러면 1층은 필로티로 돼 있어요. 주차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외형으로 보면 5층 건물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4계층이 되겠습니다. 이하라는 건 포함이니까요. 그러나 외형으로 본다면 5층이 보이죠. 1층은 필로티로 돼가지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다세대가 되겠고요. 역시 기숙사라고 하는 것은 학교라든가 공장 등의 학생, 종업원들, 학교의 학생이라든가 공장의 종업원들이 공동생활하는 것이 기숙사가 되겠죠. 여기는 한 개 등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50% 이상인 것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숙사라고 하는 것은 학교의 학생들이라든가 공장에 있는 종업원들을 위해서 쓰이는 곳이 바로 기숙사가 되겠는데, 이런 것들은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이런 것들이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이때 연립과 다세대의 차이점은 공통사항은 4계층 이하가 주택입니다. 그러나 연립주택은 660제곱미터 초과, 연초. 연립주택은 초과. 다세대는 이하, 연초이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연립주택은 660제곱미터 초과, 다세대는 660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3번으로 넘어갑니다. 3번은요, 3번은 제1종 근생입니다. 3번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4번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1종과 2종을 여러분 구분하시면 되겠죠. 제1종 근생은요, 그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이니까 어떤 게 팔까요? 식품이라든가 자파라든가 의류, 완구, 서적, 뭐 이런 것들, 그죠? 우리 일용 생활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 이거는 바닥 면적이 말이죠,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바닥 면적.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인데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니까 약 한 300평 정도 되겠죠. 미만인 것이 제1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휴게 음식점. 휴게 음식점. 휴게 음식점 또는 제과점. 이런 것들은 바닥 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휴게 음식점이라든가 제과점 등 이런 것들은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1종 근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네에 보면 뭐가 있나요? 주택단지 가보면 뭐 이용원, 미장원, 목욕장, 세탁소 뭐 이런 것들이죠. 이용원, 또 미용실,
세탁장, 또 목욕장, 세탁소, 목욕장, 뭐 이런 것들은 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동네 가면 뭐가 있나요? 의원, 동네 의원, 한의원, 의원, 한의원, 또 치과의원, 침수론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제1종 근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네 가면 뭐가 있나요? 탁구장이라든가, 탁구장, 체육도장, 이러한 탁구장, 체육도장은요,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탁구장이라든가 체육도장은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1종 근생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게 있고요. 2종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종은요, 공연장. 여러분, 공연장 하게 되면 극장, 영화관, 연회장, 음악당, 서커스당 이런 건데요.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공연장. 공연장은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이 제2종 근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교 집회장. 여러분, 종교 집회장은 성당이라든가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것도 역시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영업소 같은 경우는요, 자동차 영업소, 자동차 영업소 같은 것은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자동차 영업소 같은 것은 1000제곱미터 미만이 제2종 근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음식점 같은 거 있죠. 일반 음식점. 일반 음식점. 또 학원. 학원 같은 거는요,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학원. 학원도 500제곱미터 미만. 학원. 학원 같은 것도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이 제2종 근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란주점 같은 건 제2종입니다. 단란주점. 단란주점. 단란주점 같은 것은 제2종 근생인데요. 단란주점 같은 것은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단란주점 같은 것은 제1종에서는 할 수가 없죠. 제2종 근생이 되겠습니다. 단란주점은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 미만. 그리고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은 제2종입니다. 안마시술소, 여기 제2종 안마시술소. 안마시술소, 노래방. 이런 것들은 제2종 근생이 되겠습니다. 제2종 근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지금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5번부터 문화집회시설부터 여러분 29번 야영장시설까지는 다음 시간에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시간에 중요한 것은 단독주택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그리고 공간.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아연다기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데요. 단란주점과 노래 연습장 같은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학원 같은 경우도 제2종인데요.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 되겠고, 공연장이라든가 자동차 영업소 같은 경우는 면적이 얼마가 됩니까? 면적은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이 제2종 근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독서실이라든가 기원 같은 거 어떻게 될까요? 독서실 기원 이런 것은 제2종이 되겠습니다. 제2종. 그러나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업소 같은 것은요, 바닥 면적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중개업소. 중개업소는 제1종에서도 가능한데요. 바닥 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바닥 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중개업소는 제1종 근생에 들어갑니다. 제1종입니다. 금융업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특히 결혼상담소 이런 것들은 바닥 면적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제1종 근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마시술소라든가 노래방이라든가 단란주점 같은 경우는 제2종 근생인데요. 단란주점 같은 경우는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제2종 근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범위가 더 클까요? 그렇죠. 제2종 근생이 더 규모가 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 계속 이어서 5번째 문화 및 집회시설부터 29번에 나오는 야영장시설까지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